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월 휴가 성수기가 지나고 있고요. 아직 휴가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최근 계속 급증하면서 주춤했던 코로나 걱정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정점에 올라서 줄 것이냐, 또 얼마나 늘 것이냐 계속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도 걱정입니다. 자, 오늘 휴가철 이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주영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회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사회의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휴가를 갔다 와도 조기에 복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교수님, 지금 그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도 나타났고, 지금 일각에서는 20만에서 30만, 또 8월 중순 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측을 어디까지 지금 전문가들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증가 속도는 주 단위로 한 20-30%, 그러니까 1.2배, 1.3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1, 2주 지속되게 되면은 10만에서 13만 명, 뭐 17만 명 이렇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2-30만 명까지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 우리 예측한 유행을 벗어날 정도의 큰 유행이 올 것을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휴가철 영향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아지게 돼서 초반에는 우리가 7월에는 수도권이라든지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빨랐는데 최근에는 광주, 전남, 강원 이러한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어서 지역별로 확산 속도 차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휴가철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의 점유율이 지난주에는 60.9%에서 이번 주는 75%로 보고되고 있어서 BA.5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인구 집단의 면역력,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얼마만큼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이시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유행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되면 숨은 확진자를 포함해서 실제로는 한 배 이상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숨은 확진자들이 일단 복병인 상황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염자를 빨리 확인하는 것은 일단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우리가 방역에서 매우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진단 방법, 그러니까 자가 항원 검사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병의원에 가시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 PCR에 비해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가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이 나오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에서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사회경제 활동이 많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됨으로써 어떤 건강의 피해보다는 이런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이 더 커진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검사를 안 받고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을 수가 있겠고 또 해외에서 여행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여행 같은 경우에 확진이 되면 또 격리돼서 일정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떤 부수적인 이유로 검사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숨은 확진자를 우리가 특히 대면 접촉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시고 또 증상이 있으면 대면 접촉을 좀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잘 착용해 주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자가 진단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숨은 확진자를 저희가 확인은 하는데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인천의 경우에 하루 5천 명 안팎 지금 발생 넘어섰죠. 지금 이제 숨은 확진자를 포함한 지자체 방역 대응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숨은 확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자체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보통
뭐 출근을 하고 그다음 직장에서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뭐 일부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따로 옛날처럼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숨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시나 뭐 이런 기관에서 그 직장들의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확진자가 발생하면 유급 휴가를 주거나 뭐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가 나서서 숨은 확진자를 잡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뭐 지금 현재 방역 대응 대책 자체가 이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내가 걸린 것 같으면 걸렸으면 걸린 걸 확인을 하면 자가키트로 검사해서 걸린 것 같으면 병원 확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휴가를 내서 쉰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뭐 숨은 확진자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권고 수준으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좀 지켜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초기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관이 적극 나서서 동선자 파악해가지고 예.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찾는 작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할 만한 뭐 이유도 없고 정부에서 어차피 방역 기조가 뭐 완전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랑은 완전히 다른 기조이기도 하고 코로나를 3년이나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 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찾는 그러니까 기관이 숨은 확진자를 찾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예, 일단 지금 이제 병상 확보, 이게 환자가 또 갑자기 급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행정명령도 있었고요. 지금 병원들이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격리 병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 병상을 지을 때는 그런 격리 병상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병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격리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격벽을 설치하고 음압기를 설치하고 이런 추가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런 네. 것들이 해제가 되면 그걸 또 격벽을 또 철거했다가 또 다시 유행이 되면 또 다시 또 격벽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발생하는 환자의 양상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중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원 환자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그러니까 중증도에 따라서 또 좀 병상의 종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환자의 어떤 특성, 특히 소아라든지 산모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특수병상 같은 것들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데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인데 이제 급한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골절, 중증 외상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어떤 시설적인 면이나 또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보도된 것처럼 소아과 전문의도 매우 부족한 상태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때로 이제 산모가 또 멀리까지 가서 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태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충분한 인력 양성과 더불어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든 일반 환자든 또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감염병, 뭐 결핵 환자든 이런 환자분들이 다른 환자에게 이런 감염병을 전파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설계가 반영된 예.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지자체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병상 확보에 이제 비상 또 정신을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천시 일단 상황 좀 살펴보고요. 현재는 무리가 없는 건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 응급 대응 협의체를 가동을 했고 뭐 이건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인천 소방부를 비롯해서 지역의 19개 응급 의료기관들이 같이 와서 예전에 코로나가 막 확산했었을 시기에 그러니까 뭐 응급 이송 체계나 아니면 응급 상황의 문제점을 찾아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협의체가 가동 중이고요. 뭐 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추가 확진자가 한 2,700명대 발생을 했고 누적 확진자 수가 119만 명을 넘어섰는데 뭐 현재 뭐 7일 기준 했을 때 7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경우에는 531개 병상 중에 184병상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즉 가동률이 한 52.4% 정도 되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전담 병상 역시도 352병상 중에 123병상이니까 한 34.9% 정도. 그다음 뭐 이 정도라서 아직은 의료적인 여력은 인천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아시다시피 인천은 뭐 관문 도시라서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대응에서 응급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는
뭐 병상 확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환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병상 확보 여력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우리가 예상한 증가 범위에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린이 사망도 안타깝지만 좀 계속 잇따랐어요. 지난 한 달 사이에 10세 미만 아동이 4명. 지금 의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예. 감염됐을 때 중증화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청소년도 낮더라도 충분히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이라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은 여전히 중환자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소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을 조금 덜 인식하신 것도 한 가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방 접종의 이득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의 위해와 이득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월등히 크고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이득이 크지 않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으면은 예방접종이 별 효과가 없나 이렇게 잘못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단 이득이 크시기 때문에 소아라든지 젊은 층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예방접종을 홍보 안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 대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의 예방 접종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인 예방 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데 소아 예방 접종률은 매우 지금 낮은 편이라서 5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완료한 소아가 30%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지금 한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고 예. 그다음에 5세 미만의 6개월에서 4세의 영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지금 지난 6월에 승인을 해줘서 한 5%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5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 허가를 아직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예방접종을 막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빨리 준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0대 이상부터 지금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죠. 4차 백신 접종 상황이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기대한 지금 상황은 아니죠?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0대 이상으로 정부가 한 이유는 이제 3차 접종 이후에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기간도 맞췄고 거기에다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나 뭐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으로 한 건데 일단 뭐 전국적으로 사전 접수했었을 때 접종 대상자 중에서 맞겠다고 한 사람이 한 13%대에 불과했고요. 뭐 그 이후로는 뭐 앞선 접종에 대한 뭐 경험 후유증 같은 것들 또는 어차피 맞아도 한 번은 감염될 거니까 한번 그냥 겪고 가자라는 뭐 심리도 작용을 했고 또 감염돼도 예전에 비했을 땐 치명률이 좀 많이 낮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기다렸다가 또 새로 나오는 개량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득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낮은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4차 접종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국민 불안감 자체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뭐 어쨌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호응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적다라고 접종률은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8월 8일 0시 기준으로 4차 접종률이 11.3%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예. 전체 대상자 중에 32만 9,571명 정도만 맞은 거고, 뭐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3차 접종 같은 경우도 65%대 이상을 접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2차나 1차 같은 경우에 80%대 이상, 87%, 뭐 86%가 맞았는데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뭐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큰 것 같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차피 한번 걸리고 가는 게 낫지 괜히 백신 맞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게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러 번의 접종을 거치면서 생긴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건강한 뭐 연령층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증이 걱정되는 고령층이나 취약층에서는
이 4차 접종 이후에 뭐 10월 개량 백신을 기다렸다가 맞겠다.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아니면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10월까지 코로나 유행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매일 10만에서 15만 명씩 발생하게 되면은 향후 한 2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한 4,500만 명이 추가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중증화나 후유증 없이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개량 백신이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유행했던 BA.1을 가지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BA.5가 유행이 하고 있는데 BA.5 유행이 지나가고 10월에 유행할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직은 또 좀 불확실한 면이 있겠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충분한 양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처럼 기존의 백신을 4차 접종까지 하셨을 때 추가적인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으신 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주 기자님, 지금 확진자 급증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많이 밀집하는 축제 행사들. 지금 일단 뭐 전부 중단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 최근에 인천에서는 펜타포트락 페스티벌도 있었고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펜타포트 페스티벌 주관사다 보니까 저 같은 예. 경우에는 3일 내내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방역 지침 자체가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 그것도 한 1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펜타포트 기간 동안 입장 시에 방역은 철저하게 방역 소독은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공연장을 비롯해서 관객석이나 이런 곳들 다 수시로 방역 전담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일단 방역 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취식한 때를 제외하고는 뭐 공연을 관람하거나 아니면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를 했죠. 그리고 또 마스크가 젖을 수도 있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게끔 무료 마스크도 제공을 했고요. 뭐 엄밀히 따져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런 큰 행사들을 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행사에 목마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단적으로 큰 행사가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저희가 뭐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건 3년 동안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뭐 전 세계 위 없이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다닌 게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행사 안에서도 그 방역 지침을 시민들께서 열심히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많은 시민이 참여한 실제로 가족 단위도 많이 왔던 행사였지만 크게 뭐 방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로서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았던 건 뭐 저희가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을 잘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뭐 행사에 대해서 기획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니까 뭐 앞선 경험들이 저희가 하나의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보고 시민들 믿고 뭐 주민들 믿고 행사를 이제는 해서 좀 코로나 더불어 살 수 있는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주관사 상황까지 좀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꼭 예. 지금 8월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소강으로 갈 것인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제 질병청이나 전문가 예측처럼 8월 중순 또 늦으면 예. 말까지 이제 정점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변이들이 얼만큼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 높고 전파력이 높아서 빨리 퍼질 것인가? 또 우리 인구 집단의 면역도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8월은 지나더라도 이제 가을 겨울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유행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상황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